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요. 지금 오늘 발표 났죠. 세 군데 발표 났는데 네. 세 군데에서 두 군데가 전부 다 국민의힘이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고 올라갔어요, 더. 그렇죠. 네. 오차범위 밖으로 올라갔죠. 그치. 네.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금 서부지법 소요 사태 있지 않습니까? 소요 네. 사태라면 서법지회에 있던 그 난이 사태 네, 있었는데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쵸.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해 물어봤는데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 즉 공수처가요. 이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딴 데서 물으면 안 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본인 자기 자신과 공수처에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런 효과를 줍니다.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언더독 그렇죠. 효과. 그러니까 네. 약자의 효과인데 약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거나 지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자에 대한 서사가 더 강화되고 있고 더 완성되고 있다. 공수처가 참 어떻게 보면 엑스맨 충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했던 얘기,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냐 이상하다. 이제 그 원인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고 구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문제가 아니다. 즉 본인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론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여론조사 업체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한두 곳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여론조사 빼고는 거의 빼고 다 모든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다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특히나 2030 세대가 지금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도 극우다.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도 극우다. 그리고 지금 본인에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아마 이재명 대표 시각에는 지금 엊그제 뭐 임정석 씨가 이상한 다른 얘기를 했던데 네. 그 사람도 극우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제가 정말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30 아닙니까? 네네. 2030 세대의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민주당에 있는 그 586들은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소위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게 2030 세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잘 갖춰진 교육체계에서 훨씬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꽤 오랫동안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미 우리는 민주화가 완벽하게 갖춰진 체제 안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한 민주주의고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정치인지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시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이고 굉장히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결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 감수성이라든가 뭐 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본인한테 찾아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단 요만큼도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30이 떠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지시에 그 뭔가 차마 사실대로 밝히지 못할 그러한 민주당의 당직자분들은 방금 우리 김근혁 부장관님께서 말한 걸 그대로 따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약간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 처음에 카카오라는 카카오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많은 금융사에서 왜 우리 은행사 안 쓰고 왜 카카오 카드가 올라가냐 이랬을 때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그 카드가 귀여워서.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은행사의 그 수뇌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2030 젊은 당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최측근들만 지금 모르고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딱 네. 말씀드릴까요? 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지금 연행돼서 여러 청년들이 지금 경찰서에 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정당하거나 그것을 뭐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폭력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일반 대중에게 먹히지 않냐면 그것들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이면을 봤더니 그 사람들 내역을 봤더니 화려한 겁니다. 네. 우리 그 정청래 저기 법사위원장 옛날에 미국 문화원에 박선원, 뭐 정청래. 지금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런 사람들 정금하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예. 위반하고 네. 거의 무슨 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좀 똘똘 뭉치는 한 청년들 과거 네. 보면은 우리가 연세대 사태 이런 네. 거 90년대 초에 정말 연세대를 점거하고 그냥 경찰들과 거의 뭐 무기를 들고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뭐 폭력 사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야, 너네가 더하면 더했지 이게 무슨 약간 그렇게 비교적으로 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추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그 민주당의 검열 논란, 검열하겠다. 이제 이게 오히려 이 여론들이 국민의 힘으로 우파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1월 초였죠.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처음으로 4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발표합니다. 이게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에서 고발한다. 조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에 갔습니다. 바로 기각됩니다. 받아보니까 전혀 조작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의아했는가 봐, 궁금했는가 봐. 그래서 다 발표했더니 차근차근 해보니 전부 다 오히려 더 높으면 높지, 더 낮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리고 아십니까? 항목을 바꾸라고 해서 항목을 바꿨더니 더 높게 올라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똑같은 연구소죠. 아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네. 거기서 항목을 바꿔라. 좀 더 뉴트럴하게 무색무취하게 바꿨더니 6%포인트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6%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뭐라 했느냐. 카톡 검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전용기원이었죠. 자, 카톡을 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해서 옮기기만 해도 고발하겠다라고 한 게 2030 세대가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네. 내 생각과 내 표현을 감히 민주당에서 재단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더 분노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부러운 적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최고위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대요. 국회의원들 170명이 한 명씩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보좌진들 3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면 170명과 그다음에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1,700명 이렇게 저 한 번씩만 댓글 달아도 여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여론 조작을 모의하는 그런 회의를 실제 한 거예요. 집단 여론 조작을 그렇죠. 하니까. 그게 SBS 엉망했겠네. 그게 SBS 드루킹. 방송에 나왔습니다. 인간 드루킹 그 계획을 짰다는 게 SBS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 그때 지금이 또 발을 쏙 뺍니다. 우리끼리 우리 생각을 옮기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반감을 준다. 특히 이게 첫 단추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최민희 의원이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비명계 움직이면 다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틀막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작동을 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그 이후에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특히 2030 세대가 민주당에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자 보십시오.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의 국민 입틀막 이거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카톡 검열에 이어서 여론 검열이 있을 거고 사상 검열까지 이제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쯤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당장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고 해서 2달 후에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쳐요. 그러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또 승리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말로 내부적인 민주연구원이든 내부적인 브레인들은 이 탄핵이 기각돼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본인들이 전략상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리포트가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 지지율 오를 때까지 야 좀 더 시간 끌어봐. 시간 끌어봐봐. 찾아봐봐. 헌재에 연락하고. 댓글 달아봐봐. 이렇게. 지금 현 어떤 여론조사 분위기 혹은 이제 커뮤니티 분위기 속에서만 탄핵이 인용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 정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원칙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갖은 방식을 다 동원해서 재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방어권을 마련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약자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수사기관과 모든 어떤 그 뭐 헌법기관이라든가 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석방해라,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라 이겁니다. 똑같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뭐 범죄 혐의가 무거워서 뭐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된다고 하면 이재명도 똑같이 일주일에 2번씩 해라. 근데 왜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 몰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뭐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광석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면 설명 가능합니다. 후져요. 후지다. 맞습니다. 후집니다. 너무 후지입니다. 후져요. 네. 그리고 산티납니다. 네, 산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 그들의 보인다.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북한 표현이 따로 있습니까? 북한식 표현이 산티나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런 게 있나요? 전 남한에서 태어나나 봅니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